네, 안녕하십니까. CEO 앤 크리에이터 아나운서 아카데미의 부원장이자 그리고 영어 전문 아나운서 박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제 2부에서는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세부적으로 같이 트레이닝을 하면서, 좀 훈련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스피치를 잘할 수 있는지 조금 더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의 이야기를 먼저 좀 해드릴까 합니다. 때는 2004년도 민주당 전당대회 찬조연설 무대였습니다. 누군지 알아맞혀보세요. 이 찬조연설 무대에는요, 한 명의 무명 정치인이 오릅니다. 신인 정치인이니까 당연히 무명 정치인이기도 하겠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은요, 신인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행색을 평범한 사람처럼 하고 다닙니다. 사실 신인 정치인일수록 나이 불문하고 행색을 굉장히 정치인스럽게 하고 다니는 게 보통 관례잖아요. 예를 들면 뭐 2대8 가르마라든지 아니면 배지 하나 더 잘 보이게 좀 닦는다든지, 그렇죠? 그런데 이분은 무명이고 신인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정치인스럽지 않은 외모예요. 볼은 쏙 들어가 있고요. 까만 얼굴에 그리고 갓 전역한 군인처럼 머리도 빡빡 깎았고요. 누가 봐도 정치인스럽지는 않습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큰 무대에 서본 적이 없었던 사람인데 이 무대에 설 때 어떻게 올랐을까요? 수줍게 올랐을까요? 당당하게 올랐을까요? 퀴즈예요. 당당하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줍게 오릅니다. 수줍게 올라요. 왜냐하면 한 번도 이렇게 큰 무대에 서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 대회는요, 존 캐리라는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히게 하기 위해서 이 대선 후보를 밀어주기 위한 연설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신인 정치인이 이렇게 많은 관중 앞에서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약간 수줍게 오릅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기대를 했을까요? 관심은 가졌을까요? 아니요. 심지어 사람들뿐만 아니라 같은 민주당 사람들조차도 이 사람을 모르는 사람들이 허다했어요. 아무의 관심과 아무의 기대도 없는 속에서 찬조연설이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입을 연 순간 이후 하루아침에 일약 스타덤에 오르는 스타 정치인이 됩니다. 물론 이 사람의 연설이 특별해서는 아니었어요. 이 사람의 연설, 주제는 바로 희망에 대해서예요.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주제예요. 누구나 스피치 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실용적이거나 혹은 좀 뭐 이렇게 현실감 있는 단어는 아니에요. 굉장히 추상적이죠. 그런데 이 사람한테는 뭔가가 있었겠죠. 자, 이렇게 스타 정치인이 됐는데요. 이 자신이 미뤄졌던 존 캐리는 결국 대통령이 되지 못했습니다. 못하고 4년 후, 정확히 4년 후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됩니다.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조금 더 힌트를 드릴게요. 50개 주를 아우르는 미국의 첫 흑인 대통령이 됩니다. 이제 아시겠나요? 네, 버락 오바마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 사람의 연설에는 과연 어떤 특별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평범한 주제로도 사람들을 아우를 수 있고 또 청중으로 하여금 열광하게 하고 환호하게 할 수 있었는지 이분의 스피치 기법을 하나하나 훈련해 가면서 우리도 조금 더 이 스피치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이미 CEO고 내가 이미 정계 진출을 성공한 사람인데 내가 굳이 이런 것까지 배워야 하나? 이미 내가 말을 했을 때, 내가 입을 열었을 때 청중들은 나를 보고 내 직원들은 나를 봐. 굳이 내가 배워야 하나?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청중은 다 CEO를 보고 이야기를 듣는 것 같지만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듣고 싶어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스피치하는 것보다 청중으로서 더 많이 들어봤거든요. 네, 대부분 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이거 끝나고 뭐 먹지? 이거 끝나고 옷 사러 가야 되는데 이거 끝나고 진짜 할 일 많은데 되게 오늘따라 스피치 기시네 뭐 이런 생각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모든 스피치는 설득이다. 아니, 내가 지금 신년 인사하고 CEO로서 축사하고 신입사원들 데리고 내가 교육을 하는데 이게 무슨 설득이야? 그냥 내가 인사말 하는 거지. 아니요, 인사말도 설득입니다. 왜? 내가 어쨌든 준비한 메시지를 청중에게 전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청중들이 듣게 해야 되는 거죠. 그 과정 자체가 바로 설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왜 스피치가, 모든 이 스피치가 설득인데 이 설득이 중요하냐? 이거를 말씀드릴게요. 바로 한 나라의 왕, 그리고 대통령의 스피치는 그 나라의 격을 상징합니다. 즉, 국격을 상징하죠. 그렇다면 한 기업의 CEO의 스피치는 바로 그 회사의 품격을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피치 기법을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느 정도까지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강의는요. 이 CEO분들의 품격을 높여드리고 그리고 또 이 CEO분들의 회사 이미지를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런 스피치 기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그 2004년도 그 전당대회에서 이 오바마를 일약 스타덤에 오르게 했었던 그 영상을 잠깐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If there is a child on the south side of Chicago who can't read, that matters to me even if it's not my child. If there's a senior citizen somewhere who can't pay for their prescription drugs and having to choose between medicine and the rent, that makes my life poorer even if it's not my grandparent. If there's an Arab American family being rounded up without benefit of an attorney or due process, that threatens my civil liberties. 자, 오늘 오바마 영상을 봤는데요. 잘 들리죠? 어우, 네. 웃는 거 보니까 다 이제 해석이 된 거예요. 그죠? 자, 오바마 대통령의 이제 첫 번째 스피치 기법을 먼저 들어가 볼 텐데요. 첫 번째는 바로 이제 영상을 보셔도 아셨겠지만 바로 반복법입니다. 반복법. 제가 프린트물 나눠준 게 있을 거예요, 아마. 그쵸? 반복법. 오바마 대통령이 하기도 하고요. 여러 많은 명사들이 쓰는 스피치 기법 중에 가장 기본적인 기법이 바로 반복법입니다. 이 반복법은 뭐예요? 말 그대로? 그렇죠. 아, 똑똑해요. 그죠? 단어를 계속 특정 단어를 반복하거나 아니면 어떤 어구, 어떤 문장 시작점을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걸 우리는 반복법이라고 합니다. 이 반복법을 했을 때 어떤 효과를 가져올까요? 이지혜 아나운서. 어떤 효과를 가져올까요? 강조가 되고 귀에 쏙쏙 들어오고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게 정답이에요. 오래도록 기억에 남게 하는 거. 자, 스피치는요. 그냥 내가 유식함을 뽐내기 위해서 스피치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떠한 준비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스피치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복을 계속해서 사용하면서 이 사람의 귀에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내 메시지 잘 들어. 계속 세뇌를 시키는 겁니다. 반복법의 효과가 바로 이겁니다. 스피치 전달력을 높이는 가장 기본적인 법이죠. 자, 이제 지금 첫 번째 보시면은요. 가을, 봄, 여름 없이 산에 꽃이 핀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1, 2번 모두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서희슬 아나운서가 1번도 읽고 2번도 읽을 거거든요. 네, 1번 그냥 평범하게 편안하게 읽어주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가을, 봄, 여름 없이 산에 꽃이 피네. 그리고 2번에서 보시면은 반복되는 구가 있을 거예요. 어디일까요? 2번. 네, 2번. 어디가 반복되죠? 감정들이 계속 반복이 돼요. 아니요. 이젠 2번에서 반복되는 구간. 어디죠? 피네. 네, 꽃이 피네. 그죠? 자, 이렇게 반복되는 구간은 조금 더 강조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2번 시작. 산에는 꽃이 피네. 꽃이 피네. 가을, 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자, 여러분 여기 보실게요. 1번하고 2번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전자와 후자 중에서 어떤 게 더 귀에 더 잘 들어오죠? 후자죠. 바로 반복법의 효과입니다. 그리고 반복하는 구간을 약간 강조해서 읽어주는 반복법의 효과를 지금 트레이닝한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오바마 스피치의 특징. 바로 두 번째 기법은 바로 참여 유도 질문입니다.
자, 이렇게 참여 유도 질문을 어떻게 했냐면요. 우리 영상에서는 제가 보여드리진 않았어요. 근데 오바마가 이렇게 물어보죠. 거의 스피치 마지막 부분에서 청중들을 향해 말합니다. Do we participate in a politician of cynicism or do we participate in a politics of hope? 우리는 지금 냉소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지금 희망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청중들의 대답이 뭐였을까요? 냉소적으로 참여한다라고 말했을까요? 아니면 희망적으로 참여한다라고 대답했을까요? 희망적으로. 지금 여기 전당대회예요. 전당대회에 이렇게 청중들이 왔다라는 거는 뭔가 정치에 관심이 있고 내가 좋아하는 민주당 사람이 여기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고 존 케리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 전당대회에 시간과 돈을 들여서 참여한 겁니다. 자, 그런데 오바마가 너무 답정너스러운 그런 질문을 던진 거죠. 우리 지금 냉소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희망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답은 하나예요. 답정너 무슨 말인지 아시죠?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너는 대답만 해. 약간 이런 거잖아요. 여성분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약간 이렇게 답은 정해져 있는 어떻게 청중들이 하나의 답으로 통일을 이룰 수 있는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바로 참여 유도 질문입니다. 참여 유도 질문. 그런데 이제 이거 영상 보시는 CEO분들 나 하나 배웠어. 참여 유도 질문. 내일 해보는 거야. 자, 신입사원 이제 OT에 갔어요. 여러분, 왜 우리 회사에 오셨죠? 라고 묻습니다. 자, 여기에 나올 수 있는 답은 몇 개 정도 될까요? 수백 개, 수천 개, 무한까지 되지 않겠어요? 여기 돈 많이 준다고 해서 왔습니다. 여기 아주 우리나라 반도체 최고 회사라서 저는 여기 왔습니다. 혹은 저 네임밸류 좋아서 왔습니다. 굉장히 답들이 여기저기 그냥 다른 답들이 빵빵 터지는 그런 질문이겠죠. 이거는 참여 유도 질문은 아닙니다. 이렇게 통일성을 갖지 않는 답들이 나올 수 있는 질문은요, 바로 맥을 끊는 질문이에요. 스피치에 오히려 맥을 끊어버리죠. 그러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자신이 원하는 답이 안 나오면 어쨌든 다음 이야기를 넘어가겠죠. 맥을 끊는 질문입니다. 여기에서 참여 유도 질문이라는 건 무조건 청중들이 대동단결, 한 단어를 말하는 거 혹은 한 대답을 할 수 있게 말하는 질문이 바로 참여 유도 질문입니다. 자, 이런 거 있잖아요. 여성분들이 이제 거울을 어느 날 봤어요. 심각해집니다. 살이 쪄도 너무 쪘죠. 이제 남친을 바라보죠. 나 요새 살찐 것 같아. 너도 그렇게 생각해? 라고 물어보죠.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여기에서 대동단결 남자들이 뭐라고 말해야 되죠? No! 지금 너무 예뻐. 하나도 안 쪘어. 내 눈엔 너무 예쁜 꽃돼지야. 이런 거. 그죠? 대동단결 똑같은 말로 통일을 이룹니다. 이런 말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버락 오바마가 통일을 이룰 수 없는 질문을 했다 그러면 참여 유도가 되지 않겠죠. 그런데 희망이라는 단어라는 이거를 나올 수 있게 답정너 질문을 했을 때 사람들이 희망 이러니까 스마트폰을 하던 사람들도 똑같은 대답을 다 같이 하고 있네. 나도 해야겠네. 뭐 하는 거야 지금? 약간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게 바로 스피치를 집중하게 만드는 기법 중에 하나가 바로 참여 유도 질문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이거 좀 중요해요. 점층법. 영어로 하면 클라이막스. 여러분, 스피치에도 점층법 클라이막스가 있듯이 소설, 드라마, 영화 어디에든 클라이막스는 다 있어요. 아닌데 나 좀 잔잔한 소설 좋아해. 나 좀 잔잔한 영화 그런 거 좋아해. 나 좀 품격 있거든. 약간 이런 사람들. 근데 그 영화에 정말 클라이막스 하나 없으면 그 영화 재밌을까요? 없습니다. 아무리 잔잔한 영화여도 클라이막스는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스피치에도 클라이막스 기법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오바마 영상을 지금 보고 다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If you feel the same energy that I do, if you feel the same urgency that I do, if you feel the same passion that I do, if you feel the same hopefulness that I do, if we do what we must do, then I have no doubt. 이 스피치가 거의 끝나기 한 30초? 35초 전이거든요. 그래서 점층법으로 이야기를 하죠. 이 오바마 점층법의 특징은 뭐냐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점점점 천천히 말했다가
좀 더 빠르게, 빠르게, 더 빠르게 이렇게 속도의 변화를 주면서 클라이막스를 가져가는 거 하나. 두 번째는 바로 말소리가 커지게 되는 겁니다. 나 좀 발성에 자신 있다. 막 이렇게. 발성에 자신 있는 남자분들이 있을 거예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점층법, 클라이막스로 가져가는 게 여성분들보다는 사실 쉬워요. 그죠? 정치인분들 연설하실 때 이런 분들 보시면은 확실히 여성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선천적인 그런 목소리의 힘보다는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점점 조그맣게 이야기했다가 점점 커지고 이렇게 클라이막스를 가져가는 거죠. 자, 이 점층법의 효과는요, 사람을 주목시킵니다. 주목시키고 뒤쪽으로 이제 점층법 쭉 끌어가면서 뒤에 부분이 제일 중요한 말을 하면서 전달력, 스피치의 전달력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준비를 했죠. 이제 프린트물 보시면 맨 뒷장에 또 점층법, 클라이막스 훈련이 또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발성의 대가인 이지혜 아나운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혜 아나운서는 두 번째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죽음을. 한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10사람을 당하리라. 10은 100을 당하고 100은 1000을 당하며 1000은 만을 당하고 만으로써 천하를 얻으리라. 아, 감사합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네, 얼굴이 빨개지셨네요. 네, 네, 여기 있습니다. 자, 이 점층법,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 기자님께서 한번 해주실까요? 둘 중에 어떤 기법 쓰시겠어요? 속도의 변화 아니면 말소리 크기의 변화로 하시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거기 제가 슬래시를 이렇게 체크를 해놨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의식하면서 천천히 말해보고 그 다음은 좀 더 빠르게, 그리고 마지막은 확 빠르게 한번 해보실까요? 천하를 태평히 하려거든 먼저 그 나라를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리려면 그 집을 바로 잡으며 집을 바로 잡으려면 그 몸을 닦을지리라.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점층법은요, 사실 저희가 스피치를 많이 해본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처음에는 어색하고 내가 해놓고 녹음을 들어봐도 굉장히 어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계속 훈련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다른 점층법, 여성들이 할 수 있을 만한 점층법을 제가 좀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인데요, 바로 스토리텔링 기법입니다. 이 전화에서도 이지혜 아나운서가 스토리텔링 기법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줬었는데요. 저도 역시 이 스피치 기법에서 스토리텔링 기법만큼 중요한 거는 사실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물론 발성, 발음, 목소리 좋으면 좋겠지만, 좋으면 더없이 좋겠지만 스토리텔링 기법, 즉 진심이 있는 스토리텔링으로서 스피치가 완성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음 기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에는 아주 쉬운 단어를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드린 프린트물 보시면은 오바마 대통령이 연설하는 수준이요, 거의 초등학생 수준이에요. 우리 맨 처음에 초등학교 때 문장 배울 때 거의 기본적으로 배우는 문장이죠. If there is, 만약에 무엇이 거기 있다면, If there is an apple, 완전 이런 문장 구조예요. 너무 쉬운 문장 구조를 쓰고 있어요. 왜냐면요, 오바마 대통령이 못 배워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아니면 문장력 자체가 없는 사람이라서?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은요, 알고 있는 거예요. 쉬운 단어를 사용해야지. 약간 디즈니 영화에나 나오는 아이들도 알아먹을 수 있는 쉬운 단어를 써야지만 이 전달력이 높아진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언어학적으로요, 사람은요, 쉬운 단어를 들어서 그게 더 기억에 잘 남고요. 귀에 더 잘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렇게 내 귀에 잘 들어오는 정보는 언어학적으로 굉장히 정확한 정보다라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대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아, 쟤는 지가 듣고 싶은 말만 들어. 왜 쟤는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야? 라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과학적인 사실이었던 거죠. 원래 사람은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쉬운 단어를 사용하는 거죠. 보면은 거기에서 우리가 모르는 단어 하나도 없어요. 아래쪽에 이제 보시면 뭐 에너지, 얼전시, 열정, 패션 굉장히 쉬운 단어들입니다. 자, 그리고요. 다음으로는 확신에 찬 목소리. 오바마 대통령 목소리 잠깐 들으셨잖아요.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확신에 차 있어요. 내가 이 나라 한번 바꿔보겠다. 내가 희망 주겠다. 어떤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목소리와 같아요. 자, 그러면은요, 사람들은 이제 물어보죠. 어떡해요? 저는 선천적으로 이렇게 목소리가 가느다랗고요. 조금만 이렇게 핀트 올려도 떨려요, 목소리가. 그리고 갈라져요. 그리고 저는 목소리가 너무 가느다랗고, 저는 목소리 자체가 안 좋아요. 발음도 안 좋고요. 발성도 안 좋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분명 CEO분들 중에 여성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고요. 근데 저는 이런 거 다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스토리텔링, 그리고 진심이 담긴 스토리텔링이면 다 이분들도 명사 스피치를 할 수 있는 분들이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드디어 오바마 스피치 기법. 바로 임팩트 있는 한마디입니다. 자, 이 찬조연설 딱 4년 후에 오바마 대통령이 대선 승리합니다. 그리고 제44대 미국 대통령이 되었죠. 대통령이 되고 바로 대선 승리 연설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딱 한마디 하고 청중을 이렇게 가만히 응시해요. 뭐였냐면요. This is your victory. 라고 말을 해요. 청중들이 막 울어요. 막 오열해요. 내 승리야, 내 승리야. 막 이러면서 오열을 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이렇게 응시를 해요. 자, 이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담겨있다는 건 청중도 알고 오바마도 알고 전 세계 사람들도 다 알아요. This is your victory. 내가 대통령이 된 것은 당신들이 덕분이고 이것은 당신들이 만든 승리이고 당신들이 투표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는 것이고 민주당의 승리이고 이 모든 것들을 지금 함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청중들이 울겠죠. This is your victory. 근데 만약에 버락 오바마가 올라가지고 너무 신이 난 거야. 내가 저기 케냐에서 태어나가지고 저 촌놈으로서 이렇게 와가지고 대통령 한번 돼보겠다고 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근데 나를 알아보고 5달러, 10달러, 15달러, 20달러 이렇게 모아가지고 내가 그거를 열과 성의를 다해서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또 저 사람 만나고 여기서 스피치하고 또 저기서 스피치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여러분들 투표로 내가 이렇게 대통령이 됐어요.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감동이 있었을까요? 어머, 어떡하니, 내가 푼수를 뽑아놨구나. 왜 저러니, 대통령?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딱 한마디 하죠. This is your victory. 당신들의 승리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막 이야기했던 것보다 이 한마디로 굉장히 임팩트 있게 마무리할 수 있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울릴 수 있다고도 저는 생각을 해요. 동의하시나요? 네. 믿습니까? 네. 자, 그럼 제가 아까 설명을 했었던 것 중에 저는 목소리가 뭐 점층법을 가져가기에는 뭐 속도를 빨리 하는 것도 저는 원래가 말이 느려요. 그래서 못하고요. 말소리가 그리고 크게 해도 못 내요. 이런 여성분들을 위한 스피치가 또 있죠. 바로 힐러리의 스피치입니다. 힐러리 스피치. 자, 보면요. 힐러리는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졌습니다. 지고서 바로 승복 연설을 했어요. 나의 패배를 인정한다. 솔직하게 인정하고요. 여유롭게 미소 지으면서 말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미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솔직한 감정 표현도 합니다. 근데 솔직히 이렇게 진 거 고통스럽습니다. 이 고통이 언제까지 오래 갈지 모르겠습니다. 라고도 말을 해요.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리고 이분도 역시나 또 쉬운 단어를 사용합니다. 쉬운 단어를 사용하고 또한 이 사람은요. 특징이 뭐냐면 말이 굉장히 느린 사람이에요. 말이 정말 느리고요. 이분 조금만 목소리, 언성 조금만 높여도 목소리가 갈라져서 굉장히 듣기 싫은 목소리가 납니다. 목소리가 완전 갈라져요. 듣기 싫은 목소리가 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스피치 하는 사람에 있어서는 악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대신에 어떻게 스피치를 하냐면 모든 단어를 천천히 말하는 대신 정성을 들여서 하나하나 말을 해요. 이거 근데 1, 2분만 들으면 어떨 것 같아요? 이렇게 1, 2분만 들으면 지루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분도 클라이막스법, 점층법을 사용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말도 빠르지 않고 목소리도 크지 않은 사람인데 어떻게 가져가요? 표정 점층법을 사용합니다. 표정.
이 사람 처음에 막 이야기해요. 나 패배를 인정하고요. 여러분들이 제 꿈을 대신 이뤄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다가 당부 혹은 자신이 꼭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이야기할 때는 갑자기 정색을 합니다. 정색을 하고 눈을 크게 뜨고 청중들을 꿰뚫어 보듯이 말을 해요. And to all the little girls who are watching this, you are valuable and powerful and deserving of every chance and opportunity in the world to pursue and achieve your own dreams.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맨 뒤에 나와 있거든요. 네, 이렇게 자신이 말하고 싶은 당부의 메시지를 이야기할 때는 표정으로 이렇게 말을 빠르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언성을 못 높이니까 이렇게 눈을 크게 뜨면서 표정으로 정색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표정 점층법을 사용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요. 여러분, 오바마, 힐러리의 공통점이 뭐죠?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쉬운 말을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쉬운 말을 사용한다. 그래서 스피치를 할 때 어려운 단어 사용하고 이런 거는 저는 별로 그렇게 지향하지 않습니다. 저는 쉬운 말을 사용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유식한 척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내 목소리를 전달하는 자리이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사실 CEO분들 그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특히 신년 인사하실 때 혹은 신입사원들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옛말에 그 양약 고구라고 했습니다. 네. 이 좋은 약은 입에 쓰다. 그러니 여기 오신 분들 훌륭하신 건 알겠으나 신입들 선임들과 상사들이 말하는 말 고깝게 듣지 마시고 다 내 피가 되고 살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어쩌고저쩌고 막 이야기를 해요. 자, 이 말에 신입사원이 감동하는 신입사원이 과연 있을까요? 양약 보고 받아 적어야 돼. 가운으로 적어놔야지 막 이러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오바마처럼 그냥 멋있게 한마디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You are here. This is your victory. 여기 온 당신 이미 승리자입니다. 딱 이 한마디 하면 CEO 완전 멋져. 이렇게 소름 끼쳐 하지 않을까요? 저 같으면 전율이 오를 것 같아요. 여기 온 당신 이미 승리자입니다. 그냥 딱 한마디면 모든 것이 내포되어 있잖아요. 함축되어 있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끝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시간 관계상요. 바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한 이야기만 하고 끝으로. 영국의 조지 6세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혹시 영화 킹스 스피치 보셨나요? 킹스 스피치. 거기에 이제 콜린 퍼스가 맡았던 역할이 바로 조지 6세. 지금 현재 살아계시는 엘리자베스 여왕의 아버지이기도 하시죠. 자, 그런데 이분은요, 왕 후계자 수업을 받은 적도 없고요. 게다가 말더듬이 병을 심하게 앓았어요. 대중 앞에서 스피치를 해야 될 왕이 대중 앞에만 서면 이 병이 더 심해지는 겁니다. 더 심해져요. 자, 그러면 보수적이고도 보수적인 영국 시민들이 이 사람을 왕으로 인정을 했을까요, 처음에? 하지 않아요. 뭐야, 왜 이렇게 말을 더듬어? 막 이렇게. 왕이 왜 저래? 막 이러면서. 그쵸? 근데 이 사람 테라피스트도 만나고요. 언어치료사 계속해서 만나면서 자신의 이 말더듬 계속 고치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 나는 왕이고 왕의 품격을 높여야 하고 왕실의 품격을 높이고 그리고 우리 영국의 품격을 높여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인처럼 구사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많이 고쳐요. 가장 중요한 영국 시민들이 피폐해졌던 제2차 세계대전 때 마이크를 드디어 잡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을 하죠. 왜? 말이 빨라지면 말을 더듬으니까. 국민 여러분, 저는 영국을 지킬 것이고 여러분과 함께 지킬 것이고 버킹엄 궁전을 지켜낼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합시다. 라고 천천히 이야기를 해요. 자, 영국 국민들이요. 가장 존경하고 그리고 가장 국민적 인기를 끌었던 왕 중에 하나가 바로 조지 6세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지금까지 엘리자베스 여왕까지 이어져 온 거고요. 그 인기가. 그래서 저는 다시 당부를 드리지만 물론 발음 발성, 목소리 좋으면 좋겠지만 이렇게 진심이 담긴 스피치가 더 중요하다. 그리고 어떠한 훈련, 이런 지금 제가 오늘 말하는 이런 기법들의 훈련과 더불어서 이런 진심의 스피치가 가미가 됐을 때 저는 분명히 진정한 리더로서 여러분들이 거듭날 수 있다고 저는 감히 약속드립니다. I promise you, we as a people will get there. Yes, we can. 오바마 연설의 한마디로 이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